서연 씨와 준호 씨의 결혼 생활은 이제 4년 차에 접어들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출근 준비를 하는 그 반복되는 일상이 처음엔 안정감으로 느껴졌지만 이제는 날카로운 가시처럼 서연 씨의 마음을 찔렀어요. 준호 씨는 정말 좋은 남편이었어요. 매일 저녁 집에 돌아오면 먼저 안아주고 주말에는 함께 산책하거나 영화를 보는 그런 사람. 하지만 서연 씨는 그 안정 속에서 무언가 부족함을 느꼈어요. 더 강렬한 감정, 잊을 수 없는 설렘이 그리웠어요. 출근길 지하철에서 창밖을 보며 그녀는 가끔 옛 추억을 떠올렸어요. 특히 태민 오빠를. 그날은 회사의 연말 파티였어요. 서울 시내의 고급 호텔 볼룸에서 열린 행사였어요. 크리스마스 트리가 반짝이고 사람들이 정장과 드레스를 차려입고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분위기. 서연 씨는 검은색 미디 드레스를 입고 머리를 살짝 웨이브로 스타일링했어요. 테이블에 앉아 와인 한 잔을 홀짝이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동료들이 웃으며 올해 성과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서연 씨, 올해 프로젝트 잘 마무리했네. 내년엔 더 큰 거 해보자. 팀장님이 건배를 제안했어요. 서연 씨가 잔을 들어 올렸어요. 네, 열심히 할게요.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문 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서연 씨가 고개를 돌렸어요. 태민 오빠예요. 그는 검은 수트에 흰 셔츠를 입고 여전히 그 고독한 눈빛으로 서 있었어요. 파트너 회사의 고급 프로젝트 디렉터로 온 거였어요. 서연 씨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태민 오빠. 그녀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태민 오빠가 그녀를 발견하고 천천히 다가왔어요. 서연아, 여기서 만나네. 그의 미소가 부드러웠어요. 서연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빠, 오랜만이에요. 여기 왜 왔어요? 태민 오빠가 와인잔을 들며 대답했어요. 우리 회사랑 내 회사 간 프로젝트 협력 때문에 이제부터 1년 동안 자주 볼 수 있을 거야. 트리 아래서 사진 찍을까? 그는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서연 씨가 웃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어요. 과거의 그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었어요. 파티 중간에 태민 오빠가 그녀를 창가로 불렀어요. 서연아, 잠깐 이야기할까? 옛날 일. 그의 손이 가볍게 그녀의 팔을 스쳤어요. 서연 씨가 주위를 둘러봤어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창가에서 태민 오빠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기억나? 그때 옥상에서 바람 불던 밤. 네가 내 어깨에 기대고 우리는. 서연 씨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오빠, 그만해요. 나 이제 결혼했어요. 준호 씨랑.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태민 오빠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 축하해. 그런데 왜 눈빛이 그렇게 흔들려? 그냥 추억 이야기야. 그의 시선이 그녀를 꿰뚫었어요. 서연 씨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결혼 반지가 손가락에 무겁게 느껴졌어요. 파티가 끝날 무렵 태민 오빠가 그녀에게 명함을 건넸어요. 프로젝트 미팅 잡자. 다음 주 월요일 어때? 그리고 오늘 10분만 옥상에서 산책할까? 공기 좀 쐬자. 서연 씨가 망설였어요. 안 돼요. 집에 가야 해요. 하지만 태민 오빠의 눈빛에 끌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겨울 바람이 차가웠어요. 도시 불빛이 아래로 반짝였어요. 사람 하나 없었어요. 태민 오빠가 난간에 기대며 말했어요. 서연아, 그때 강변에서처럼 비가 오는데도 우리는 멈추지 않았지. 네가 내 손을 잡고 울던 그날. 서연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오빠, 왜 이제 와서 그런 이야기예요?
그건 끝난 일이에요. 태민 오빠가 가까이 다가왔어요. 끝난 게 아니야. 내 눈빛 봐. 아직 남아있잖아. 프로젝트 동안 자주 만나자. 일 때문이야. 그의 손이 그녀의 뺨을 스쳤어요. 서연 씨가 몸을 피했어요. 제발 그만. 나가봐야 해요. 하지만 그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10분이 20분이 되었어요. 태민 오빠가 너 없이 힘들었어. 매일 내 생각만 했어. 라고 속삭였어요. 서연 씨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오빠. 나도 그랬어요. 하지만 이제 안 돼요. 옥상에서 내려와 파티장으로 돌아왔어요. 서연 씨는 화장실에서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눈이 낯설었어요. 집에 가는 택시 안에서 태민 오빠의 문자가 왔어요. 오늘 즐거웠어. 다음 미팅에서 봐. 서연 씨가 문자를 지우려다 멈췄어요. 집에 도착하니 준호 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늦었네. 파티 어땠어? 그는 부드럽게 안아줬어요. 그냥 사람들 많아서 피곤했어. 서연 씨가 대답했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태민 오빠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다음 날 아침 출근해서 책상에 앉았어요. 이메일에 태민 오빠의 프로젝트 제안서가 와 있었어요. 미팅 시간 확인에 그의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서연 씨가 파일을 열어봤어요. 내용이 꼼꼼했어요. 오후에 팀 미팅이 열렸어요. 태민 오빠가 회의실에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모두. 프로젝트 개요 설명할게요. 그의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어요. 서연 씨는 그의 옆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미팅 중에 태민 오빠의 무릎이 그녀의 다리에 살짝 부딪혔어요. 우연처럼 보였지만 서연 씨는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오빠, 집중하세요.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태민 오빠가 미소 지으며 너 때문에 안 돼 라고 속삭였어요. 미팅이 끝난 후 태민 오빠가 서연 씨를 복도로 불렀어요. 점심 같이 먹을까? 프로젝트 세부 사항 이야기하자. 서연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바빠요. 다음에. 하지만 태민 오빠가 그냥 커피 한 잔만. 5분이라고 설득했어요. 회사 근처 카페로 갔어요. 라떼를 시키고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프로젝트 1년 동안이야. 매주 미팅 잡아야 해. 태민 오빠가 말했어요. 서연 씨가 자료를 펼쳤어요. 네, 일정 확인할게요. 대화가 자연스럽게 과거로 흘렀어요. 서연아, 대학 때 강변 산책 기억나? 네가 내 손을 잡고 영원히 함께하자라고 했던 거. 서연 씨의 가슴이 아팠어요. 오빠, 그만해요. 이제 그런 이야기하지 마요. 태민 오빠가 진지하게 봤어요. 왜? 네, 결혼 생활 행복해. 솔직히 말해, 서연 씨가 시선을 피했어요. 행복해요. 준호 씨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카페를 나서며 태민 오빠가 내일 또 연락할게라고 했어요. 서연 씨는 회사로 돌아와 책상에 엎드렸어요. 머리가 복잡했어요. 저녁에 집에서 준호 씨가 요리를 했어요. 오늘 스파게티 어때? 그는 웃으며 물었어요. 서연 씨가 포크를 들었어요. 맛있어. 고마워. 하지만 입맛이 없었어요. TV를 보며 준호 씨가 요즘 일 바쁘지? 피곤해 보이네라고 했어요. 응, 새로운 프로젝트 시작해서 서연 씨가 대답했어요. 잠자리에 들 때 그녀는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태민 오빠의 메시지, 오늘 커피 맛있었어. 네 미소가 그리워. 서연 씨가 메시지를 읽고 지웠어요. 하지만 마음속에 새겨졌어요. 며칠 후 또 미팅이 있었어요. 이번엔 태민 오빠의 회사에서 서연 씨가 지하철을 타고 갔어요.
도착하니 태민 오빠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왔어? 안내할게. 그는 엘리베이터에서 그녀의 손을 살짝 잡았어요. 오빠, 사람들 봐요. 서연 씨가 속삭였어요. 미팅실에서 자료를 나누었어요. 이 부분 수정해야 해. 태민 오빠가 펜으로 표시하며 말했어요. 그의 손이 그녀의 손등을 스쳤어요. 서연 씨의 피부가 뜨거워졌어요. 미팅 후 태민 오빠가 저녁에 산책할까? 강변 쪽으로. 옛날처럼이라고 제안했어요. 서연 씨가 안 돼요. 집에 가야 해요. 라고 했지만 태민 오빠의 그냥 30분만. 네가 필요해 라는 말에 마음이 약해졌어요. 강변으로 갔어요. 겨울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서연아, 네 결혼 생활 지루하지? 나랑 있으면 다를 텐데. 태민 오빠가 말했어요. 서연 씨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빠가 그리웠어요. 그녀가 털어놓았어요. 태민 오빠가 그녀를 안았어요. 나도. 다시 시작하자.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서연 씨는 샤워를 했어요. 물줄기 아래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준호 씨가 늦었네? 밥 먹었어? 라고 물었어요. 회사에서 먹었어. 그녀가 거짓말했어요. 침대에서 준호 씨의 등을 보며 서연 씨는 죄책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태민 오빠와의 만남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서 매일 연락이 왔어요. 태민 오빠의 메시지. 오늘 미팅 준비됐어? 내 목소리 듣고 싶어. 서연 씨가 답장했어요. 네, 준비됐어요. 회사에서 동료가 새 프로젝트 재밌어 보이네. 파트너 쪽 디렉터 멋있더라 라고 했어요. 서연 씨가 웃었어요. 그냥 그래. 하지만 속으로는 동의했어요. 주말에 태민 오빠가 작업실에서 자료 정리하자. 이 시간만 일하고 했어요. 서연 씨가 주말은 가족 시간이야 라고 거절했지만 결국 갔어요. 작업실은 조용했어요. 책상 위에 자료를 펼쳤어요. 여기 봐. 이 데이터 수정해야 해. 태민 오빠가 가까이 앉았어요. 그의 향수가 익숙했어요. 작업 중에 태민 오빠가 그녀의 어깨를 주물렀어요. 피곤하지? 쉬어. 서연 씨가 오빠, 그만 일하고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태민 오빠가 왜? 너도 원하잖아. 라고 말하며 그녀를 끌어당겼어요. 입맞춤이 시작됐어요. 서연 씨의 머리가 하얘졌어요.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어요. 목에 남은 흔적이 보였어요. 준호 씨한테 들키면 그녀가 중얼거렸어요. 다음 날 태민 오빠의 전화가 왔어요. 어제 후회 안 해? 서연 씨가 모르겠어. 하지만 다시는 안 돼 라고 했어요. 태민 오빠가 웃었어요. 그럴 수 없어. 프로젝트 아직 1년 남았어. 그 후로 만남이 잦아졌어요. 카페, 강변, 심지어 호텔 로비까지. 태민 오빠가 자료 전달할 게 있어. 로비에서 만나라고 했어요. 서연 씨가 갔어요. 로비에서 자료를 주고받았지만 태민 오빠가 방으로 올라갈까? 조용히 이야기하자 라고 했어요. 서연 씨가 안 돼 라고 했지만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방 안에서 그들은 자료를 내려놓고 서로를 안았어요. 서연아, 사랑해. 태민 오빠의 속삭임. 서연 씨가 나도. 하지만 이건 잘못이야 라고 울었어요. 그 밤 후 서연 씨는 집으로 돌아가며 후회를 했어요. 준호 씨가 요즘 왜 이렇게 늦어? 걱정돼 라고 했어요. 프로젝트가 바빠서 그녀의 거짓말이 쌓여갔어요. 매일 태민 오빠의 유혹이 그녀를 끌어당겼어요. 옥상에서의 10분이 이제는 밤새도록 이어지는 비밀로 변했어요. 서연 씨는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린 걸 알았어요. 하지만 닫을 수 없었어요. 태민 오빠와의 만남이 이어지면서
서연 씨의 일상이 변했어요. 출근할 때마다 그의 메시지를 기다렸어요. 오늘 뭐 입었어? 보고 싶어. 그의 장난스러운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회사에서 미팅할 때 그의 시선이 느껴질 때마다 가슴이 뛰었어요. 한 번은 미팅 중에 태민 오빠가 그녀의 발을 살짝 밟았어요. 미안. 그는 속삭였지만 눈빛이 장난기 가득했어요. 서연 씨가 조심하세요라고 했어요. 저녁에 준호 씨와 데이트를 하러 갔어요.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를 먹었어요. 우리 결혼 4주년 기념으로 여행 갈까? 준호 씨가 제안했어요. 서연 씨가 좋아라고 했지만 마음은 태민 오빠에게 가 있었어요. 식사 중에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태민 오빠의 메시지. 지금 뭐해? 나랑 있어야지. 서연 씨가 화장실로 가서 답장했어요. 집에 있어. 그만 연락해. 하지만 다음날 다시 만났어요. 프로젝트 핑계로 카페에서. 서연아, 내 남편은 어때? 나만큼 좋을까? 태민 오빠가 물었어요. 서연 씨가 오빠, 그런 말 하지 마, 라고 했어요. 태민 오빠가 솔직히 네가 지루해하는 거 알아. 나랑 있으면 달라. 그의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서연 씨가 눈을 감았어요. 맞아. 지루해. 하지만 이건 안 돼. 그날 저녁 강변에서 다시 만났어요. 바람이 불고 물소리가 들렸어요. 태민 오빠가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서연아, 나랑 도망갈까? 옛날처럼. 서연 씨가 웃었어요. 미쳤어? 현실이잖아. 하지만 그의 품에 안겼어요. 키스가 길어졌어요. 집에 돌아와 준호 씨가 자고 있었어요. 서연 씨는 소파에 앉아 울었어요. 미안해, 준호야. 프로젝트 미팅이 매주 이어졌어요. 태민 오빠의 회사에서, 서연 씨의 회사에서 번갈아. 한 번은 늦은 밤까지 작업했어요. 이 자료 마무리하자. 태민 오빠가 말했어요. 사무실에 둘만 남았어요. 컴퓨터 앞에서 작업하다가 태민 오빠가 그녀의 목을 만졌어요. 피곤하지? 서연 씨가 응이라고 대답했어요. 그 손길이 내려오며 포옹으로 이어졌어요. 오빠, 여기서? 그녀가 속삭였어요. 태민 오빠가 누가 봐? 우리뿐이야. 그 밤 사무실에서 그들의 비밀이 깊어졌어요. 다음 아침 서연 씨는 피곤한 몸으로 출근했어요. 동료가 어제 늦게까지 했어? 안색 안 좋아라고 했어요. 네, 프로젝트 때문에 그녀의 일상이 점점 태민 오빠 중심으로 돌아갔어요. 준호 씨와의 대화는 줄었어요. 요즘 왜 그래? 멀어진 기분이야. 준호 씨가 물었어요. 서연 씨가 미안. 일 때문이야. 라고 했어요. 태민 오빠의 유혹이 멈추지 않았어요. 이번 주말에 호텔에서 만나. 프로젝트 워크숍 핑계로 그의 제안. 서연 씨가 안 돼. 가족이 있어. 라고 했지만 결국 예약을 확인했어요. 호텔 방에서 그들은 자료를 펼쳤지만 곧 침대로 향했어요. 서연아, 네가 최고야. 태민 오빠의 말. 서연 씨가 오빠, 사랑해. 라고 속삭였어요.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흥분이 더 컸어요. 집에 돌아와 준호 씨의 얼굴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늦었네. 워크숍? 그는 물었어요. 응, 그녀의 거짓말이 쌓여만 갔어요. 이제 1년 프로젝트의 시작일 뿐인데 서연 씨의 삶은 이미 엉망이 되었어요. 태민 오빠와의 재회가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그 상자를 열어버린 순간부터 되돌릴 수 없는 길로 들어선 거예요. 서연 씨의 일상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면서 거울을 보니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태민 오빠와의 밤이 늦어진 탓이었어요.
준호 씨가 부엌에서 커피를 타주며 오늘도 바쁘겠다. 일찍 들어와 라고 말했어요. 서연 씨가 미소를 지었어요. 응, 노력할게.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오후 미팅을 핑계로 태민 오빠를 만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그들의 만남은 이미 습관처럼 자리 잡았어요. 회사에 도착해서 책상에 앉았어요. 이메일에 태민 오빠의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오늘 점심시간에 갤러리 카페에서 만나. 자료 확인할 게 있어. 서연 씨가 핸드폰을 쥐고 망설였지만 곧 답장을 보냈어요. 알았어. 12시 반에 그 카페는 4년 전 그들이 처음 데이트했던 곳이었어요. 예쁜 그림들이 걸린 벽과 창가 자리가 아직도 생생했어요. 서연 씨는 동료에게 점심에 외근 나갈게 라고 말하고 회사를 나섰어요. 카페에 도착하니 태민 오빠가 이미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노트북과 자료가 펼쳐져 있었어요. 서연아, 왔어? 커피 시켰어. 그는 웃으며 그녀를 맞았어요. 서연 씨가 자리에 앉았어요. 오빠, 여기서 만나면 안 돼. 누가 볼지도 몰라. 태민 오빠가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걱정 마. 그냥 일 이야기야. 프로젝트 진행 상황 확인하자.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어요. 자료를 넘기며 그의 발이 그녀의 다리 아래로 스쳤어요. 서연 씨의 가슴이 빨리 뛰었어요. 대화는 곧 과거로 흘렀어요. 기억나? 여기서 처음 키스했던 날. 네가 웃으면서 영원이라고 했던 거. 태민 오빠가 속삭였어요. 서연 씨가 주위를 둘러봤어요. 손님들이 몇 명 있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빠, 그만. 일에 집중해. 그녀가 말했지만 태민 오빠는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서연아, 나 없이 어떻게 살았어? 나도 매일 네 생각만 했어. 그의 손이 테이블 아래로 그녀의 무릎을 만졌어요. 서연 씨는 몸이 뜨거워졌어요. 나도. 하지만 이건 잘못이야. 결국 그들은 카페 구석에서 짧게 포옹했어요. 자료는 거의 보지도 않았어요.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태민 오빠가 오늘 저녁에 호텔 로비에서 만나. 대기실에서 보고서 검토하자 라고 제안했어요. 서연 씨가 안 돼. 집에 가야 해 라고 했지만 그의 그냥 일시간만. 네가 필요해 라는 말에 마음이 약해졌어요. 회사로 돌아와서도 그 생각만 했어요. 오후 미팅에서 동료들이 이야기할 때 서연 씨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퇴근 시간이 되자 그녀는 준호 씨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늦게 들어갈 것 같아. 대리님과 미팅이 길어져. 거짓말이 이제 자연스러워졌어요. 호텔 로비에 도착하니 태민 오빠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올라가자. 대기실이 조용해. 그는 엘리베이터를 타며 말했어요. 대기실은 작고 아늑했어요. 문을 닫자마자 태민 오빠가 그녀를 안았어요. 서연아, 하루 종일 기다렸어. 그의 입술이 그녀의 목에 닿았어요. 서연 씨가 오빠, 여기서? 누가 올지도 몰라 라고 속삭였지만 이미 그의 손이 드레스를 올리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그들은 자료를 핑계로 시간을 보냈어요. 실제로는 서로의 몸을 탐닉했어요. 서연 씨의 신음이 방 안에 울렸어요. 오빠. 더. 집에 돌아온 건 밤 11시가 넘어서였어요. 준호 씨가 소파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늦었네. 피곤하지? 그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어요. 서연 씨가 응, 미팅이 길어졌어. 미안, 이라고 대답했어요. 샤워를 하면서 몸에 남은 태민 오빠의 향기를 씻어냈어요. 하지만 마음속 죄책감은 지워지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 준호 씨의 등을 보며
서연 씨는 눈을 감았어요. 1년만. 프로젝트 끝나면 그만두자. 그녀가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다음 날 태민 오빠의 차에서 만났어요. 보고서 확인하자. 회사 근처 주차장에서 그의 메시지였어요. 서연 씨가 출근 후에 슬쩍 나와 그의 차에 탔어요. 뒷좌석에서 자료를 펼쳤지만 곧 태민 오빠가 그녀를 끌어당겼어요. 서연아, 내 입술이 그리워. 차 안이 좁아서 더 흥분됐어요. 창문이 선팅되어 있어서 안심했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의 그림자가 보일 때마다 서연 씨는 긴장했어요. 오빠, 빨리 끝내. 들킬까봐. 그녀가 속삭였어요. 태민 오빠가 웃었어요. 우린 예전부터 잘 숨겼잖아. 이제 사회 경험이 더 쌓여서 완벽해. 그의 손이 그녀의 가슴을 만지작거렸어요. 그 만남 후 서연 씨는 회사로 돌아와 화장실에서 옷매무새를 고쳤어요. 립스틱이 번져 있었어요. 동료가 요즘 피곤해 보이네.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었어요. 아니, 그냥 프로젝트가 바빠서. 그녀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녁에 준호 씨에게 또 거짓말을 했어요. 오늘 부서 회식 있어. 늦을 거야. 실제로는 태민 오빠와의 저녁 식사였어요. 레스토랑에서 그들은 테이블 아래로 손을 잡았어요. 서연아, 내 남편은 의심 안 해? 태민 오빠가 물었어요. 서연 씨가 아직은. 하지만 조심해야 해. 라고 했어요. 식사 후 태민 오빠의 아파트로 갔어요. 집에서 자료 마무리하자. 안전해. 그는 말했어요. 아파트는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어요. 소파에 앉아 태민 오빠가 와인을 따랐어요. 건배. 우리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하지만 와인 한 잔 후 그들은 침실로 향했어요. 태민 오빠가 그녀의 옷을 벗기며 내 몸이 변함없어. 더 매력적이라고 속삭였어요. 서연 씨가 오빠, 천천히라고 했지만 그의 움직임은 거칠고 열정적이었어요. 밤새 그들은 서로를 탐입어요. 새벽에 서연 씨가 일어나 옷을 입었어요. 집에 가야 해. 태민 오빠가 조심히 가. 내일 또 봐. 라고 키스하며 보냈어요. 집에 도착하니 준호 씨가 자고 있었어요. 서연 씨는 조용히 침대로 들어갔어요. 다음 날 아침 준호 씨가 어제 회식 재미있었어. 라고 물었어요. 응, 그냥 그랬어. 그녀의 대답이 건조했어요. 회사에서 태민 오빠의 전화가 왔어요. 어제 어땠어? 오늘도 만나? 서연 씨가 오빠, 너무 잦아. 피곤해. 라고 했어요. 태민 오빠가 걱정 마. 우리가 예전처럼 잘 숨기면 돼. 사회생활 핑계로 완벽하잖아. 그의 말이 그녀를 안심시켰어요. 그 주말 서연 씨는 준호 씨와 함께 쇼핑을 갔어요. 새 옷 사줄까? 준호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서연 씨가 고마워라고 했지만 핸드폰에 태민 오빠의 메시지가 왔어요. 주말인데 뭐해? 보고 싶어. 그녀가 화장실로 가서 답장했어요. 가족이랑 있어. 그만. 하지만 마음은 이미 흔들렸어요. 쇼핑 후 집에서 준호 씨가 안아줬어요. 사랑해. 그의 말이 따뜻했지만 서연 씨는 죄책감에 몸을 뻣뻣하게 굳혔어요. 월요일이 되자 다시 태민 오빠와의 미팅이 시작됐어요. 이번엔 그의 회사 회의실에서 프로젝트 업데이트하자. 태민 오빠가 문을 잠그며 말했어요. 테이블 위에 자료를 펼쳤지만 곧 그의 손이 그녀의 허리를 감았어요. 서연아, 여기서 해볼까? 스릴 있지. 서연 씨가 미쳤어? 들키면 끝이야. 라고 했지만 그의 키스에 저항하지 못했어요. 회의실 바닥에서 그들은 짧지만 강렬한 시간을 보냈어요. 끝난 후 서연 씨가 옷을 정리하며 오빠,
이건 너무 위험해 라고 했어요. 태민 오빠가 그게 매력이지. 예전보다 더 대담해졌어 라고 웃었어요. 그날 저녁 서연 씨는 집에서 피곤함을 느꼈어요. 준호 씨가 요즘 왜 이렇게 늦어? 건강 챙겨 라고 걱정했어요. 응, 프로젝트가 1년짜리라서. 끝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녀가 스스로를 설득하듯 말했어요. 하지만 태민 오빠가 주는 설렘과 열정이 그녀를 붙잡았어요. 매일의 만남이 중독처럼 느껴졌어요. 카페, 호텔, 차 안, 심지어 공원 벤치까지. 모든 곳이 그들의 비밀 장소가 됐어요. 한 번은 비가 오는 날 태민 오빠의 차 안에서 비 오니까 강변 드라이브 가자. 옛날처럼 그는 말했어요. 서연 씨가 안 돼. 집에 가야 해. 라고 했지만 따라갔어요. 차 안에서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태민 오빠가 엔진을 끄고 그녀를 안았어요. 서연아, 네가 없으면 안 돼. 그의 손이 그녀의 옷 속으로 들어갔어요. 서연 씨가 오빠, 사랑해 라고 속삭였어요. 비가 그치지 않는 밤, 그들은 차 안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집에 돌아와 젖은 옷을 갈아입으며 서연 씨는 거울 속 자신을 봤어요. 눈이 반짝였지만 피곤함이 가득했어요. 프로젝트 미팅이 매주 이어지면서 태민 오빠는 더 교묘해졌어요. 부서 저녁 모임 핑계로 만나자. 그의 제안에 서연 씨가 동의했어요. 레스토랑에서 그들은 동료처럼 행동했지만 테이블 아래로 발이 얽혔어요. 서연아, 내 다리가 부드러워. 태민 오빠가 속삭였어요. 서연 씨가 조용히 해 라고 했지만 웃음이 나왔어요. 식사 후 호텔로 이동했어요. 방에서 마무리 이야기하자 태민 오빠가 문을 열었어요. 침대에서 그들은 밤을 보냈어요. 오빠, 천천히. 서연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음 날 회사에서 동료가 요즘 기분 좋아 보이네. 무슨 좋은 일 있어? 라고 물었어요. 서연 씨가 그냥 그래 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태민 오빠를 생각했어요. 준호 씨에게는 오늘도 늦어. 파트너 쪽과 미팅이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거짓말이 쌓일수록 서연 씨는 피로를 느꼈어요. 1년만 버티자. 그럼 끝나. 그녀가 스스로를 타일렀어요. 하지만 태민 오빠의 전화가 올 때마다 그 결심이 약해졌어요. 한 달이 지나면서 만남이 더 잦아졌어요. 태민 오빠가 출장 핑계로 주말에 같이 가자 라고 했어요. 서연 씨가 준호한테 뭐라고 해? 라고 물었어요. 태민 오빠가 회사 출장이라고 해. 자료 준비됐어 라고 안심시켰어요. 실제로 주말 출장은 없었지만 그들은 근교 호텔로 갔어요. 여기서 이틀만. 프로젝트 워크숍처럼 태민 오빠가 말했어요. 호텔 방에서 그들은 자유롭게 시간을 보냈어요. 수영장에서, 침대에서, 발코니에서. 서연아, 네가 최고야. 태민 오빠의 말이 그녀를 녹였어요. 집에 돌아와 준호 씨가 출장 어땠어? 피곤하지? 라고 물었어요. 서연 씨가 응, 바빴어 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몸에 남은 흔적을 숨기기 위해 긴 옷을 입었어요. 태민 오빠와의 관계가 점점 대담해지면서 서연 씨는 스릴을 즐겼어요. 예전보다 더 교활하게 숨겼어요. 우린 프로야. 사회생활로 완벽하게 가려 태민 오빠의 말이 맞았어요. 그러나 밤에 혼자 있을 때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준호 씨의 잠든 얼굴을 보며 서연 씨는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해. 그녀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다음 날 태민 오빠의 미소가 떠오르면 다시 그 길로 갔어요. 프로젝트라는 판이 그들의 비밀을 보호해줬어요. 1년이 끝날 때까지 서연 씨는 그 안에서 헤매고 있었어요. 피곤하지만
그 열정이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어요. 태민 오빠가 또 메시지를 보냈어요. 오늘 저녁에 공원 벤치에서 만나. 산책하면서 이야기하자. 서연 씨가 알았어. 라고 답했어요. 공원에서 그들은 벤치에 앉아 손을 잡았어요. 서연아, 네 결혼 생활 버틸 수 있어? 나랑 있으면 행복하잖아. 태민 오빠가 물었어요. 서연 씨가 모르겠어. 하지만 오빠가 필요해. 라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어둠 속에서 그들의 키스가 이어졌어요. 집으로 가는 길 서연 씨는 바람을 느꼈어요. 자유롭지만 위험한 그 느낌. 그 주에 또 호텔에서 만났어요. 이번엔 스위트룸. 편하게 하자. 태민 오빠가 예약했어요. 방 안에서 샴페인을 따고 그들은 밤을 불태웠어요. 오빠, 더 세게. 서연 씨의 목소리가 방 안에 메아리 쳤어요. 아침에 일어나 태민 오빠가 사랑해 라고 속삭였어요. 서연 씨가 나도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호텔을 나서며 죄책감이 다시 왔어요. 준호 씨와의 일상이 점점 멀어졌어요. 요즘 왜 이렇게 무심해? 준호 씨가 물었어요. 서연 씨가 미안. 일 때문이야. 라고 했어요. 태민 오빠와의 만남이 그녀의 에너지를 다 써버렸어요. 카페에서, 차 안에서, 호텔에서 모든 게 공브이스 핑계로 이어졌어요. 서연 씨는 그 안에서 균형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1년이 끝날 때쯤 정말 그만둘 수 있을까? 그녀의 마음이 불안했어요. 태민 오빠가 다음 주에 세미나 핑계로 여행 가자 라고 제안했어요. 서연 씨가 준호한테 출장이라고 할게라고 했어요. 제주도로 갔어요. 비행기에서 손을 잡고 호텔에서 밤을 보냈어요. 서연아, 여기서 영원히 살자. 태민 오빠가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서연 씨가 웃었어요. 현실이잖아. 하지만 그 여행에서 그들은 더 깊어졌어요. 바다를 보며 포옹하고 산책하며 키스했어요. 집에 돌아와 준호 씨가 출장 어땠어? 라고 물었어요. 좋았어. 서연 씨의 대답이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그 좋음은 태민 오빠 때문이었어요. 프로젝트가 반년 남았는데 서연 씨의 삶은 이미 그들의 비밀 속에 갇혀 있었어요. 피곤함과 설렘이 교차하는 나날들이 이어졌어요.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거의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었어요. 서연 씨는 매일 달력을 보며 남은 날짜를 세었어요. 이제 한 달만 더 버티면 끝날 테니까. 마음 한구석이 홀가분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텅 빈 기분이 들었어요. 태민 오빠가 늘 말하던 대로 준호 씨와의 안정된 삶이 감옥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출근길 지하철에서 창밖을 보며 서연 씨는 태민 오빠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그의 미소, 그의 손길, 그 모든 게 곧 사라질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회사에서 미팅을 할 때마다 태민 오빠의 시선이 느껴지면 그녀는 더 깊이 빠져들었어요. 서연아, 프로젝트 끝나면 우리 어떻게 할까? 태민 오빠가 속삭이듯 물었어요. 서연 씨가 모르겠어. 그냥 끝내야지 라고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주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서연 씨는 집에서 준비를 하며 준호 씨에게 말했어요. 오늘 프로젝트 마무리 파티 있어. 늦을 것 같아. 준호 씨가 TV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조심히 다녀와. 재미있게 놀고. 그의 미소가 평소처럼 따뜻했어요. 서연 씨는 가슴이 찔렸지만 곧 태민 오빠를 만난다는 설렘으로 그 느낌을 지웠어요. 그녀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가벼운 메이크업을 했어요. 집을 나서며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태민 오빠의 메시지. 몽마르트르 레스토랑에서 기다릴게. 우리 마지막 저녁이야. 서연 씨가 택시를 타고 레스토랑으로 향했어요.
서울 시내의 불빛이 스치며 지나갔어요. 레스토랑에 도착하니 태민 오빠가 창가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양초가 켜진 테이블 위에 와인잔이 놓여 있었어요. 서연아, 왔어? 예쁘네. 그는 일어나 그녀를 안아줬어요. 서연 씨가 자리에 앉았어요. 오빠, 여기 너무 비싸. 그냥 카페에서 할 걸 그랬어. 태민 오빠가 웃으며 마지막이잖아. 특별하게 해주고 싶어 라고 했어요. 메뉴를 주문하고 스테이크와 와인을 마시며 대화를 시작했어요. 프로젝트 끝나면 우리 진짜 끝이야. 태민 오빠가 진지하게 물었어요. 서연 씨의 손이 떨렸어요. 응. 결혼 생활로 돌아가야 해. 오빠도 알잖아.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말을 부정하고 있었어요. 대화가 깊어지면서 태민 오빠가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서연아, 내 남편은 네가 행복한지 모를 거야. 나랑 있으면 달라. 그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서연 씨가 시선을 피했어요. 오빠, 그만. 오늘은 그냥 즐기자. 와인을 한 잔 더 마시고 그들은 과거 이야기를 나눴어요. 대학 시절, 강변 데이트, 옥상에서의 키스. 태민 오빠가 그때처럼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라고 속삭였어요. 서연 씨의 가슴이 아팠어요. 안 돼. 이미 늦었어. 하지만 그의 손길이 그녀의 다리를 스치자 그녀는 저항하지 못했어요. 디저트를 먹을 무렵 시계가 10시를 넘겼어요. 태민 오빠가 조금 더 있자. 아직 밤이 길어라고 했어요. 레스토랑을 나선 건 11시 반이 다 되어서였어요. 태민 오빠가 계산을 하고 화단으로 건네줬어요. 서연아, 이 화단 내 가방에 넣어. 오늘 기념으로 그녀가 가방에 넣었어요. 밖에서 태민 오빠가 그녀를 안고 키스했어요. 사랑해. 프로젝트 끝나도 잊지 마. 서연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오빠. 나도 라고 했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그녀는 창밖을 보며 눈물을 닦았어요. 집 문을 열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준호 씨가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늦었네. 파티 어땠어? 그의 미소가 평소와 같았지만 눈빛이 차가웠어요. 서연 씨의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서연 씨가 신발을 벗으며 사람들 많아서 피곤했어. 샤워하고 잘게라고 했어요. 준호 씨가 일어나 그녀 쪽으로 다가왔어요. 서연아, 앉아봐. 이야기 좀 할까? 그의 목소리가 조용했어요. 서연 씨가 소파에 앉았어요. 왜? 무슨 일 있어? 준호 씨가 커피 테이블에 앉으며 파티 어땠어? 재미있었어? 누구 왔어? 라고 물었어요. 서연 씨가 그냥 팀원들하고 파트너 쪽 사람들. 왜? 그녀의 목소리가 약간 높아졌어요. 준호 씨가 미소를 지으며 파트너 쪽에 태민 씨라고 있지? 네, 옛날 친구라며 서연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응. 왜 갑자기 그 사람 이야기해? 준호 씨가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몽마르트르 레스토랑 화단이었어요. 이거 내 가방에서 나왔어. 11시 30분 결제야. 파티가 그렇게 늦게 끝났어? 그의 눈빛이 서연 씨를 꿰뚫었어요. 서연 씨의 손이 떨렸어요. 그게 파티 끝나고 태민 오빠랑, 아니 팀원들이랑. 그녀의 말이 꼬였어요. 준호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서연아, 솔직히 말해. 나 알아. 몇 달째 네가 이상했어. 늦은 귀가, 거짓말. 그리고 이 화단. 서연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준호야, 미안해. 나 태민 오빠랑 만났어. 준호 씨의 얼굴이 굳었어요. 만났어? 얼마나? 왜?
그의 목소리가 차분했지만 떨림이 느껴졌어요. 서연 씨가 울면서 프로젝트 때문에 시작됐어. 옛날 감정이 유혹이었어. 위험한 유혹. 아직 옛 감정을 정리 못했어. 하지만 사랑은 아니야. 진짜야. 그녀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준호 씨가 일어나 창가로 갔어요. 서연아, 나 믿었어. 네가 나한테 돌아올 거라고. 그런데 나를 지루한 남편으로 봤구나. 우리 결혼을 안전한 곳으로만 생각했어.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서연 씨가 그의 다리를 붙잡았어요. 아니야, 준호야. 미안해. 제발 용서해. 다시는 안 그럴게. 눈물이 그녀의 얼굴을 적셨어요. 준호 씨가 그녀를 내려다봤어요. 용서? 어떻게? 네가 나를 배신한 게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 매일 거짓말하고 나 기다리는 동안 너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파. 정말 아파. 네가 나를 그렇게 볼 줄 몰랐어. 서연 씨가 흐느꼈어요. 준호야, 사랑해. 너 없인 안 돼. 하지만 준호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늦었어. 끝내자. 이 결혼. 그 밤, 집안이 고요했어요. 서연 씨는 방에서 울었고 준호 씨는 소파에서 잠을 청했어요. 다음 날 아침, 준호 씨가 짐을 챙겼어요. 이혼 서류 준비할게. 네가 원하는 대로 해. 그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서연 씨가 제발 한 번만 기회 줘 라고 애원했어요. 준호 씨가 문을 나서며 기회? 이미 끝났어 라고 했어요. 문이 닫히자 서연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프로젝트가 끝나기 전에 그녀의 삶이 무너졌어요. 며칠 후 회사에서 태민 오빠가 서연 씨를 불렀어요. 서연아, 왜 그래? 안색 안 좋아. 그녀가 준호가 알아. 화단 때문에 라고 속삭였어요. 태민 오빠의 얼굴이 굳었어요. 미안. 내가 조심할 걸 그랬어. 하지만 서연 씨가 오빠, 우리 끝내자. 진짜로 라고 했어요. 태민 오빠가 서연아, 나랑 같이. 그녀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다 끝났어. 회사 복도를 걸으며 서연 씨는 눈물을 참았어요. 집에 돌아와 빈 방을 보니 준호 씨의 물건이 사라져 있었어요. 서연 씨가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봤어요. 준호 씨의 메시지, 서류 보냈어. 잘 지내. 그녀의 눈물이 떨어졌어요. 미안해, 준호야. 중얼거렸어요. 프로젝트 마무리 미팅에서 태민 오빠를 봤지만 시선을 피했어요. 축하해. 성공적으로 끝났어. 태민 오빠가 말했어요. 서연 씨가 응, 고마워 라고만 했어요. 미팅 후 그녀는 혼자 강변으로 갔어요. 바람이 불자 옛 추억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준호 씨와의 이혼 절차가 시작됐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를 작성하며 서연 씨는 후회를 느꼈어요. 준호야, 왜 이렇게 됐을까? 그녀가 속으로 물었어요. 준호 씨는 새 아파트로 이사 갔어요. 친구를 통해 들은 소식이었어요. 서연 씨는 혼자 사는 집에서 매일 울었어요. 태민 오빠의 연락을 차단했어요. 이제 그만. 그녀가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한 달 후 서연 씨는 회사에서 승진 소식을 들었어요. 하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 창밖을 보며 준호야, 보고 싶어 라고 중얼거렸어요. 밤하늘 별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 모든 게 유혹에서 시작됐지만 이제 잃은 게 너무 컸어요. 서연 씨의 삶이 다시 시작되려 했지만 상처는 깊었어요. 태민 오빠가 회사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연아, 이야기 좀 해. 그녀가 오빠, 그만. 끝났어 라고 했어요.
태민 오빠가 미안해. 나 때문에 서연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니, 내 탓이야. 안녕. 카페를 나서며 그녀는 자유를 느꼈지만 동시에 외로웠어요. 준호 씨를 우연히 길에서 만났어요. 준호야, 그녀가 불렀어요. 준호 씨가 돌아봤어요. 서연아, 잘 지내. 그의 미소가 쓸쓸했어요. 서연 씨가 응. 너는? 준호 씨가 그냥 조심히 살아 라고 하고 지나갔어요. 서연 씨의 가슴이 아팠어요. 그날 밤 그녀는 일기를 썼어요. 모든 게 잘못됐어. 하지만 배웠어. 시간이 흘러 서연 씨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투입됐어요. 하지만 마음속 상처는 여전했어요. 태민 오빠는 다른 회사로 이직했어요. 소문으로 들었어요. 서연 씨는 혼자 산책하며 생각했어요. 다시 시작하자. 그녀의 발걸음이 가벼워졌어요. 하지만 준호 씨의 얼굴은 잊히지 않았어요. 그 후로 서연 씨의 삶이 조금씩 안정됐어요. 친구들과 만나고 운동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밤에 혼자 있을 때 후회가 밀려왔어요. 준호야, 미안. 그녀가 창밖을 보며 속삭였어요.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았지만 그녀의 여정은 계속됐어요. 유혹의 끝에서 배운 교훈이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준호 씨가 문을 닫고 나간 후 집안이 고요하게 가라앉았어요. 서연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눈물이 마를 때쯤 그녀는 일어나 창가로 갔어요.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고 거리의 불빛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준호야, 제발 돌아와. 그녀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서연 씨는 침대로 가서 누웠어요. 핸드폰을 쥐고 준호 씨의 번호를 눌렀지만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어요. 차단했어. 그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어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뜨니 집이 텅 비어 느껴졌어요. 준호 씨의 옷장문이 열려 있었고 그의 옷 몇 벌이 사라져 있었어요. 서연 씨는 출근 준비를 하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오늘 회사 가서 태민 오빠랑 이야기해야 해. 끝내자. 그녀가 거울 앞에서 메이크업을 하며 결심했어요. 하지만 회사에 도착해서도 태민 오빠의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동료가 태민 씨 오늘 출장 갔대. 내일 올 거야 라고 했어요. 서연 씨는 책상에 앉아 프로젝트 마무리 자료를 정리했어요. 손이 떨려서 키보드를 제대로 누르지 못했어요. 점심시간에 카페테리아에서 혼자 밥을 먹었어요. 주변 동료들의 웃음소리가 멀게 들렸어요. 서연 씨, 요즘 왜 그래? 안색 안 좋아. 팀원이 물었어요. 아, 그냥 피곤해서. 그녀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준호 씨의 차가운 눈빛이 맴돌았어요.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니 준호 씨의 노트북이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어요. 준호가 두고 갔네. 서연 씨가 중얼거렸어요. 노트북은 켜져 있었고 화면이 대기 모드였어요. 그녀가 마우스를 움직여 화면을 깨웠어요. 바탕화면에 폴더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증거 자료라는 이름이었어요. 서연 씨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이게 뭐야? 그녀가 폴더를 클릭했어요. 안에는 파일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어요. 사진 파일, 비디오 파일, 워드 문서들. 서연 씨의 손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어요. 첫 번째 사진을 열어보았어요. 태민 오빠의 차 안에서 그녀와 태민 오빠가 웃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다음 사진은 카페에서 그들이 커피를 마시며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사람 없는 구석자리, 4년 전 데이트했던 그 갤러리 카페. 서연 씨가 숨을 헐떡였어요.
비디오 파일을 클릭했어요. 화면에 호텔 로비가 나왔어요. 그녀와 태민 오빠가 엘리베이터에 타는 장면, 태민 오빠의 손이 그녀의 허리를 감는 순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누가 찍었어? 이건 서연 씨가 소리를 질렀어요. 비디오가 이어지며 그들이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까지 나왔어요. 날짜는 몇 달 전 프로젝트 미팅 핑계로 만났던 그날이었어요. 서연 씨의 다리가 풀려서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워드 문서를 열어보았어요. 제목은 서연의 일지. 안에는 날짜별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5월 12일 서연 점심 미팅 핑계로 외출. 실제로는 태민과 카페 만남. 귀가 시간 8시 거짓말 동료와 밥 먹음. 서연 씨의 눈이 커졌어요. 6월 3일 주말 출장이라고 함. 실제로는 태민과 호텔, 숙박. 사진 첨부. 아래에 사진 링크가 붙어 있었어요. 서연 씨가 문서를 스크롤했어요. 페이지가 20페이지가 넘었어요. 모든 거짓말이 적혀 있었어요. 증가근무, 부서 회식, 친구 만남. 준호 씨가 직접 쓴 메모였어요. 서연의 표정, 죄책감 없음. 여전히 애정 표현함. 서연 씨의 눈물이 문서 위로 떨어졌어요. 준호가 언제부터 서연 씨가 중얼거렸어요. 폴더 안에 또 다른 파일이 있었어요. 흥신소 보고서. 흥신소 사설 탐정. 서연 씨가 파일을 열었어요. 전문적인 보고서였어요. 대상 김서연. 의뢰인 박준호. 추적 기간 4개월. 안에는 날짜별 추적 기록이 있었어요. 4월 15일 대상 태민과 강변 산책. 손잡음. 사진 첨부. 서연 씨의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준호 씨가 몇 달째 그녀를 감시하고 있었어요. 그동안의 부드러운 미소, 주말 골프 가는 척, 일찍 잠드는 척, 모든 게 연기였어요. 준호야, 왜? 이렇게까지? 그녀가 울면서 노트북을 덮었어요. 하지만 다시 열어서 더 봤어요. 비디오 하나 더. 태민 오빠의 아파트 앞에서 그들이 키스하는 장면. 카메라가 가까이서 찍은 듯 선명했어요. 서연 씨는 노트북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준호는 그냥 화가 난 게 아니야. 계획이었어. 그녀의 마음이 차갑게 식었어요. 다음 날 아침 변호사 사무실에서 온 이메일이 왔어요. 이혼 소송 안내. 서연 씨가 열어보았어요. 준호 씨가 이미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유, 배우자의 불륜. 첨부 파일에 모든 증거가 나열되어 있었어요. 서연 씨의 손이 떨려서 마우스를 놓쳤어요. 이게 진짜야? 그녀가 중얼거렸어요. 변호사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김서연 씨, 박준호 씨 측 변호사예요. 소송 관련 이야기할게요. 서연 씨가 수화기를 쥐었어요. 준호가 왜 이렇게 해요?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박준호 씨는 증거를 바탕으로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할 거예요. 그리고 태민 씨에 대한 상간남 소송도 준비 중이에요. 서연 씨의 귀가 먹먹해졌어요. 상간남 소송. 태민 오빠를 고소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그녀가 물었어요. 변호사가 불륜 상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예요. 증거가 충분하니 피할 수 없을 거예요. 라고 했어요. 서연 씨가 전화를 끊고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준호 씨가 단순히 화가 난 게 아니었어요. 그는 모든 걸 계산했어요. 그 화단은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어요. 준호야, 너 이런 사람이 아니었잖아. 그녀가 울었어요. 회사에 가서 태민 오빠를 만났어요. 오빠, 큰일 났어. 준호가 흥신소 써서 우리 감시했어.
소송 걸었어. 서연 씨가 속삭였어요. 태민 오빠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뭐? 그럴 리가. 나도 소송?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서연아, 내가 변호사 알아볼게. 걱정 마.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연 씨가 오빠, 왜 이런 일이? 우리 잘못이지만 이렇게까지 라고 했어요. 태민 오빠가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내 탓이야. 내가 유혹했으니까. 서연 씨가 손을 뺐어요. 아니, 나도 잘못했어. 이제 끝내자. 집에 돌아와 서연 씨는 노트북을 다시 열었어요. 증거 파일을 하나씩 지웠지만 이미 복사된 걸 알았어요. 준호가 백업했겠지. 그녀가 한숨을 쉬었어요. 저녁에 친구에게 전화했어요. 언니, 나 이혼해. 불륜 들켰어. 친구가 놀라서 뭐? 서연아, 어떻게 된 거야? 서연 씨가 울면서 설명했어요. 태민 오빠랑 프로젝트 핑계로. 준호가 흥신소써서 다 알았어. 친구가 준호가 그런 사람일 줄 몰랐네. 조심해. 소송 힘들 거야 라고 했어요. 서연 씨가 응. 위자료 청구할 거래. 며칠 후 법원에서 소환장이 왔어요. 서연 씨가 봉투를 열어보았어요. 이혼 소송. 안에는 준호 씨의 진술서가 있었어요. 아내의 불륜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 증거 제출. 서연 씨의 눈물이 떨어졌어요.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이 증거로 이길 수 있어요? 그녀가 물었어요. 변호사가 어려워요. 증거가 너무 확실해. 합의로 가는 게 나아요 라고 했어요. 서연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민 오빠에게도 소환장이 갔어요. 서연아, 나 변호사랑 이야기했어. 위자료 5천만 원 청구래. 태민 오빠가 전화로 말했어요. 서연 씨가 오빠, 미안해. 나 때문에. 태민 오빠가 아니, 같이 잘못한 거야. 버티자. 준호 씨를 만난 건 법원에서였어요. 복도에서 마주쳤어요. 준호야. 서연 씨가 불렀어요. 준호 씨가 차갑게 봤어요. 서연아, 이제 변호사 통해 이야기해. 그의 눈빛이 냉정했어요. 서연 씨가 왜 이렇게까지 해? 용서 안 돼? 준호 씨가 용서? 네가 나를 몇 달째 속였잖아. 나도 사람인데. 그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서연 씨가 울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준호 씨가 돌아서 갔어요. 재판에서 증거가 제시됐어요. 사진, 비디오, 일지. 판사가 피고 측 반박할 거 있나요? 라고 물었어요. 서연 씨의 변호사가 합의를 원합니다. 라고 했어요. 태민 오빠의 소송도 시작됐어요. 준호 씨 측 변호사가 상간남으로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라고 주장했어요. 태민 오빠가 법정에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강제는 아니었어요. 라고 했어요. 서연 씨가 증인으로 불려갔어요. 태민 씨와의 관계는 프로젝트 중에 시작됐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호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재판이 길어졌어요. 서연 씨는 매일 피곤함에 지쳤어요. 집에서 혼자 밥을 먹으며 울었어요. 준호야, 네가 이렇게 차가울 줄 몰랐어. 그녀가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합의가 이뤄졌어요. 서연 씨는 위자료 3천만 원을 지불했어요. 태민 오빠도 2천만 원. 이게 끝이야. 서연 씨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에 사인했어요. 집에 돌아와 창밖을 봤어요. 새 시작이네. 하지만 가슴이 텅 비었어요. 준호 씨는 새 삶을 시작했어요. 소문으로 들었어요. 서연 씨는 회사에서 조용히 일했어요. 태민 오빠와는 연락 끊었어요. 오빠, 안녕. 그녀가 마지막 문자를 보냈어요.
시간이 흘러서 연 씨는 혼자 산책을 했어요. 강변에서 바람을 맞으며 준호야, 고마웠어 라고 속삭였어요. 하지만 후회는 남아 있었어요. 그 모든 게 유혹에서 시작됐지만 끝은 이렇게 아팠어요. 서연 씨의 여정이 계속됐어요. 강해지려 노력하며 준호 씨 측에서 추가 증거가 나왔어요. 아파트 CCTV 영상, 변호사가 제시했어요. 서연 씨가 그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재판이 마무리되며 서연 씨는 모든 걸 잃었어요. 집도, 돈도, 마음도. 준호야, 네가 이겼어. 그녀가 혼자 중얼거렸어요. 새 아파트로 이사 갔어요. 짐을 풀며 옛 사진을 버렸어요. 새로 시작하자 서연 씨가 결심했어요.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어요. 동료가 서연 씨, 요즘 좋아 보이네 라고 했어요. 응, 열심히 할게. 그녀가 웃었어요. 하지만 밤에 혼자 있을 때 준호 씨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미안해. 눈물이 흘렀어요. 태민 오빠가 카페에서 기다렸어요. 서연아, 미안. 나 때문에. 그녀가 오빠, 그만 만나자. 소송 끝났지만 상처만 남았어. 태민 오빠가 고개를 숙였어요. 알았어. 조심히 살아. 서연 씨가 카페를 나왔어요. 거리를 걸으며 자유를 느꼈어요. 준호 씨를 우연히 만났어요. 준호야, 그녀가 불렀어요. 준호 씨가 서연아, 미소 지었어요. 잘 지내? 서연 씨가 응. 너는? 준호 씨가 새 출발했어. 행복해 라고 했어요. 서연 씨의 가슴이 아팠어요. 고마웠어. 그녀가 말했어요. 준호 씨가 지나갔어요. 서연 씨는 GM에 등록했어요. 운동하며 땀을 흘렸어요. 강해지자 그녀가 거울 앞에서 말했어요. 친구들과 여행 갔어요. 제주도에서 바다를 봤어요. 예쁘네. 바람이 불었어요.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와 일기를 썼어요. 준호야, 네가 그리워. 하지만 네가 행복하면 돼. 눈물이 떨어졌어요. 삶이 계속됐어요. 유혹의 대가로 배운 교훈이 그녀를 바꿔놓았어요. 재판 후 6개월, 서연 씨는 새 연인을 만났어요. 이름이 민준이야. 친구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조심스러웠어요. 이번엔 실수 안 해. 그녀가 결심했어요. 민준 씨와 데이트하며 웃었어요. 서연아, 네 미소 좋아. 민준 씨가 말했어요. 서연 씨가 고마워라고 했어요. 준호 씨는 재혼 소식을 들었어요. 소문으로. 서연 씨가 축하해 라고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삶이 흘렀어요. 그녀의 이야기 끝나지 않았어요. 컨트롤 12, 준호 씨가 문을 닫고 나간 그날 밤. 서연 씨는 방 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눈물이 마를 무렵 그녀는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테이블 위에 준호 씨의 노트북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왜 두고 갔지? 서연 씨가 중얼거렸어요. 노트북을 열어보니 화면이 켜져 있었어요. 바탕화면에 증거 자료라는 폴더가 눈에 띄었어요. 서연 씨의 심장이 굳힐 듯 쿵쾅거렸어요. 손이 떨려서 마우스를 클릭했어요. 폴더 안에는 파일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사진, 비디오, 문서. 서연 씨의 입이 바싹 말랐어요. 첫 번째 사진을 열었어요. 태민 오빠의 차 안에서. 그녀가 웃으며 태민 오빠의 어깨에 기대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날짜는 3개월 전, 점심 미팅 핑계로 만났던 그날. 이게 어떻게? 서연 씨가 속삭였어요. 다음 사진은 갤러리 카페에서 그들이 손을 잡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사람 없는 구석, 창밖으로 비가 내리던 날. 서연 씨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비디오 파일을 클릭했어요. 화면에 호텔 로비가 나왔어요.
그녀와 태민 오빠가 엘리베이터에 타는 순간 태민 오빠의 손이 그녀의 허리를 감는 게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비디오가 이어지며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장면까지 서연 씨가 소리를 지르며 노트북을 밀쳤어요. 누가 찍었어? 이건 불가능해. 하지만 다음 비디오를 열었어요. 태민 오빠의 아파트 앞, 그들이 키스하며 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 카메라가 멀리서 찍었지만 얼굴이 뚜렷했어요. 워드 문서를 열어보았어요. 서연 일지라는 제목. 안에는 날짜별 기록이 빼곡했어요. 4월 20일 서연, 부서, 회식 핑계로 외출. 실제 태민과 레스토랑 만남. 귀가 11시, 거짓말. 동료와 술 마심. 아래에 사진 링크가 붙어 있었어요. 서연 씨가 스크롤을 내렸어요. 5월 5일 주말 골프 간다고 함. 실제 태민과 강변 산책. 손잡음 확인. 서연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준호 씨의 메모가 이어졌어요. 서연 표정, 행복해 보임. 나에게는 피곤하다고 함. 페이지가 30페이지 넘었어요. 모든 거짓말이 적혀 있었어요. 증가 근무, 친구 만남, 출장. 서연 씨가 준호야. 너 언제부터? 울면서 문서를 닫았어요. 폴더 안에 흥신소 보고서 파일이 있었어요. 서연 씨가 클릭했어요. 전문 보고서였어요. 의뢰인 박준호. 대상 김서연. 추적 기간 5개월. 안에는 상세한 로그가 있었어요. 3월 10일 대상 태민과 카페 만남. 대화 내용 옛 추억 언급. 사진 첨부. 서연 씨의 가슴이 터질 듯 아팠어요. 흥신소 사설 탐정이 그녀를 따라다녔어요. 사진은 전문가처럼 찍힌 거였어요. 호텔 앞, 차 안, 공원 벤치. 모든 비밀 장소가 노출되어 있었어요. 서연 씨가 노트북을 덮고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준호가 이렇게까지 준비했어. 그녀의 마음이 공포로 물들었어요. 그동안 준호 씨의 행동이 떠올랐어요. 몇 달 전, 주말에 골프 간다고 하며 집을 비운 날들. 서연 씨가 태민 오빠와 만나던 그 시간에 준호 씨가 일찍 잠든 척하며 방에 들어간 밤들. 서연 씨가 태민 오빠와 전화하던 그때. 모든 게 연기였어요. 준호야, 내가 나를 믿는 척하면서 서연 씨가 울었어요. 준호 씨는 감정적으로 무너진 남편이 아니었어요. 그는 차갑고 계산적인 사람으로 변해 있었어요. 그 화단은 마지막 증거, 확인 사살이었어요. 서연 씨가 노트북을 다시 열어 파일을 지웠지만 이미 늦었다는 걸 알았어요. 복사해뒀겠지. 그녀가 한숨 쉬었어요. 다음 날 서연 씨는 변호사 사무실로 갔어요. 준호가 소송 걸었어요. 증거가 너무 많아요. 그녀가 변호사에게 말했어요. 변호사가 파일을 보며 이건 완벽해. 흥신소 썼네요. 이혼과 위자료, 그리고 상간남 소송까지. 서연 씨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상간남? 태민 오빠를?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불륜 상대에 대한 손해배상. 증거가 이 정도면 피할 수 없어요. 서연 씨가 준호가 왜 이렇게 잔인해? 라고 물었어요. 변호사가 피해자 입장에서 합법적인 복수예요. 감정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법으로 해결하는 거죠. 서연 씨가 사무실을 나서며 다리가 풀렸어요. 회사에서 태민 오빠를 만났어요. 오빠, 준호가 흥신소 써서 다 찍었어. 소송 걸었고 오빠도 고소할 거래. 서연 씨가 속삭였어요. 태민 오빠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뭐? 그럴 리가. 나 변호사 알아볼게. 그의 손이 떨렸어요. 서연 씨가 오빠, 미안해. 나 때문에. 태민 오빠가 아니,
내가 시작했으니까 같이 대처하자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 두려움이 스쳤어요. 서연 씨가 증거가 너무 많아. 사진, 비디오, 일지까지. 태민 오빠가 준호가 그런 놈일 줄이야 라고 중얼거렸어요. 서연 씨가 울면서 오빠, 우리 끝내자. 더 이상 못해. 태민 오빠가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 소송 중에 집에 돌아와 서연 씨는 소환장을 받았어요. 상간남 소송 피고 태민, 준호 씨가 태민 오빠를 고소한 거예요. 서연 씨가 봉투를 찢으며 준호야, 제발 그만해 라고 소리쳤어요. 변호사와 통화했어요. 태민 씨 소송도 시작됐어요. 증언해야 해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서연 씨가 준호를 만나볼게요. 합의하자고. 하지만 준호 씨의 전화는 받지 않았어요. 메시지, 변호사 통해. 서연 씨의 가슴이 찢어졌어요. 법원에서 첫 공판이 열렸어요. 준호 씨가 증인석에 앉았어요. 아내의 불륜으로 정신적 피해. 증거 제출. 그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판사가 피고 측. 서연 씨의 변호사가 합의 원합니다 라고 했어요. 태민 오빠의 공판에서 서연 씨가 증언했어요. 태민 씨와의 관계는 실수였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호 씨가 법정 구석에서 지켜봤어요. 그의 눈빛이 서연 씨를 꿰뚫었어요. 피해액 청구 7천만 원. 준호 씨 측 변호사가 말했어요. 태민 오빠가 죄송합니다. 하지만 말을 잇지 못했어요. 서연 씨가 법정을 나서며 울었어요. 오빠 미안. 태민 오빠가 서연아 놔둬라고 했어요. 집에서 서연 씨는 사진을 봤어요. 결혼 사진, 준호 씨의 미소. 네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 그녀가 사진을 찢었어요. 소송이 3개월 이어졌어요. 매 공판마다 증거가 쏟아졌어요. 이 비디오 보세요. 아파트 엘리베이터. 변호사가 재생했어요. 서연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합의금으로 4천만 원 지불했어요. 태민 오빠도 3천만 원. 이게 끝이야. 서연 씨가 서류에 사인했어요. 준호 씨를 마지막으로 봤어요. 준호야, 행복해. 그녀가 물었어요. 준호 씨가 내 덕에 배웠어. 안녕라고 하고 갔어요. 서연 씨의 삶이 무너졌어요. 회사에서 휴가 냈어요. 집에서 혼자 지냈어요. 다 내 탓이야. 그녀가 거울 앞에서 말했어요. 시간이 흘러 서연 씨는 새 직장을 알아봤어요. 이혼 후 재시작. 이력서 쓰며 결심했어요. 태민 오빠와는 완전히 끊었어요. 오빠, 잘 지내. 마지막 통화. 준호 씨는 새 여자를 만났다는 소문. 서연 씨가 축하해.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강변 산책하며 바람을 맞았어요. 새로 시작하자. 그녀의 발걸음이 가벼워졌어요. 하지만 밤의 꿈에서 준호 씨가 나왔어요. 미안해. 깨어나 울었어요. 소송 끝난 후 1년, 서연 씨는 카페를 열었어요. 내 꿈이었어. 친구에게 말했어요. 손님들이 웃으며 커피 마시는 모습 보며 행복했어요. 하지만 가끔 태민 오빠나 준호 씨 생각이 났어요. 과거는 과거. 그녀가 커피 잔을 닦으며 중얼거렸어요. 삶이 안정됐어요. 새 연인도 생겼어요. 이름은 승연이야. 데이트하며 웃었어요. 서연아, 내 과거 상관없어. 승연 씨가 말했어요. 서연 씨가 고마워. 안겼어요. 준호 씨를 우연히 거리에서 봤어요. 새 여자와 손잡고. 서연 씨가 미소 지었어요. 잘 지내? 속으로. 그녀의 여정이 계속됐어요. 유혹의 상처가 아물었어요. 강해진 서연 씨. 소송이 끝난 후 몇 달이 지났지만 서연 씨의 마음속에는
그 재판의 잔상이 여전히 생생하게 남아 있었어요. 법원 복도를 걸을 때마다 느껴지던 차가운 공기, 판사의 무표정한 얼굴, 그리고 준호 씨의 시선이 그녀를 꿰뚫던 그 순간들. 서연 씨는 새로 연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며 그날들을 떠올렸어요. 손님들이 웃으며 주문하는 소리가 들려오지만 그녀의 귀에는 법정의 망치 소리가 메아리 쳤어요. 서연아, 왜 그래? 커피 넘치네. 알바생이 말했어요. 서연 씨가 정신을 차렸어요. 아, 미안. 피곤해서. 하지만 피곤함이 아니었어요. 그 재판이 그녀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린 지옥이었어요. 재판이 시작된 건 소환장이 온 지 일주일 후였어요. 서연 씨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를 넘기며 이게 정말 필요해? 합의로 안 돼? 라고 물었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준호 씨 측이 강경해. 증거가 너무 확실하니까. 서연 씨가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어요. 핸드폰을 쥐고 태민 오빠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빠, 재판 시작됐어. 무서워. 태민 오빠의 답장. 나도 변호사랑 이야기할게. 걱정 마.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전화로 들릴 때마다 불안이 느껴졌어요. 서연아, 우리가 공작으로 만난 거라고 해. 증거는 조작됐다고. 서연 씨가 오빠, 그럴 수 없어. 비디오가 있어. 태민 오빠가 한숨 쉬었어요. 그럼 내가 알아서 할게. 첫 공판날 법원에 도착하니 준호 씨가 이미 앉아 있었어요. 그의 옆에 변호사가 서 있었어요. 서연 씨가 자리에 앉았어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판사가 개정이라고 말했어요. 준호 씨 측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피고 김서연과 태민 씨의 불륜 증거를 제출합니다. 스크린에 사진이 떴어요. 태민 오빠의 차 안에서 서연 씨가 그의 어깨에 기대 웃는 모습. 이 사진은 흥신소가 촬영한 겁니다. 날짜는 4월 25일.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서연 씨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다음은 비디오. 호텔 엘리베이터에서 태민 오빠가 그녀의 허리를 안는 장면. 여기서 피고 김서연이 오빠, 사랑해라고 속삭이는 소리가 녹음됐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서연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건 일 때문이었어요. 그녀의 변호사가 반박했지만 목소리가 약했어요. 변호사가 더 많은 증거를 꺼냈어요. ETIN들 보세요. 스크린에 메시지 캡처가 떴어요. 서연 씨가 태민 오빠에게 보낸 거. 오빠, 한 해 동안 내 곁이 4년 결혼 생활보다 진짜야. 서연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 메시지는 피고의 휴대폰에서 추출됐습니다. 불륜의 명백한 증거예요. 준호 씨가 그걸 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의 눈빛이 아프게 느껴졌어요. 서연 씨가 준호야, 미안해,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태민 오빠가 증인석에 불려갔어요. 태민 씨, 이 관계가 공작이었나요? 변호사가 물었어요. 태민 오빠가 네, 그냥 미팅이었어요. 서연 씨가 과장한 거예요. 서연 씨의 가슴이 찢어졌어요. 오빠, 뭐라고? 그녀가 속으로 소리쳤어요. 변호사가 비디오를 재생했어요. 아파트 앞 키스 장면. 이게 미팅인가요? 태민 오빠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건 실수였어요. 서연 씨가 먼저. 서연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변호사가 말렸어요. 진정해. 태민 오빠가 계속 변명했어요. 우리는 욕망 때문에 만난 거예요. 사랑은 아니에요. 제가 후회해요. 법정이 웅성거렸어요. 서연 씨의 눈물이 떨어졌어요. 오빠, 너 나한테 왜 그래? 재판 후
복도에서 태민 오빠를 만났어요. 오빠, 왜 나한테 책임 떠넘겨? 서연 씨가 물었어요. 태민 오빠가 미안. 하지만 나 일자리 잃을까봐. 소송비도 많아. 그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서연 씨가 우리 관계가 그게 다였어? 이기심과 욕망, 태민 오빠가 시선을 피했어요. 서연아, 현실이잖아. 나도 살아야 해. 서연 씨가 등을 돌렸어요. 안녕 오빠. 다음 공판에서 더 많은 증거가 나왔어요. 흥신소 보고서 전체. 피고 김서연, 5월 10일 태민과 호텔 로비 만남. 엘리베이터 타고 방으로 변호사가 읽었어요. 서연 씨의 변호사가 이건 사생활 침해예요. 라고 항변했지만 판사가 합법적인 증거 수집입니다. 라고 했어요. TI인 NH한 더미가 스크린에 떴어요. 오빠, 오늘 밤 내 품에서 자고 싶어. 서연 씨가 보낸 거. 준호 씨가 그걸 보며 주먹을 쥐었어요. 피고, 이게 공작인가요? 변호사가 서연 씨에게 물었어요. 서연 씨가 아니에요. 실수였어요. 목소리가 작았어요. 태민 오빠가 다시 불려갔어요. 태민 씨, 이 비디오에서 당신이 서연아, 내 남편보다 나랑 행복해라고 말하는 거 맞나요? 태민 오빠가 기억 안 나요. 라고 했지만 오디오가 재생됐어요. 그의 목소리가 분명했어요. 재판이 길어지면서 서연 씨의 일상이 망가졌어요. 회사에서 동료들이 수군거렸어요. 서연 씨, 소송 중이래. 불륜 때문에. 그녀가 화장실에서 울었어요. 집에 돌아와 먹지도 못하고 누웠어요. 엄마, 나 어떡해? 어머니에게 전화했어요. 어머니가 서연아, 네가 잘못한 거잖아. 참아라고 했어요. 서연 씨가 흐느꼈어요. 준호가 너무 무서워. 태민 오빠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서연아, 나 회사에서 잘릴 것 같아. 소송비 3천만 원이래. 서연 씨가 오빠, 나도 4천만 원 청구됐어. 왜 나한테만? 태민 오빠가 우리가 같이 한 건데 네가 결혼했으니까. 서연 씨가 핸드폰을 던졌어요. 이기적인 새끼. 공판이 네 번째 이어졌어요. 준호 씨가 증언했어요. 아내의 배신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습니다. 증거 모으는 동안도 믿고 싶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연 씨가 준호야, 속으로 불렀어요. 변호사가 피고 김서연 반박할 거 있나요? 서연 씨가 일어났어요.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사랑은 아니었어요. 유혹이었어요. 판사가 증거가 말해줍니다. 라고 했어요. 태민 오빠의 변호사가 클라이언트는 공작 관계였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판사가 비디오를 다시 재생했어요. 차 안 포옹 장면. 이게 공작인가요? 태민 오빠가 고개를 숙였어요. 아니에요. 욕망이었어요. 미안합니다. 판결 날이 왔어요. 법원이 붐볐어요. 서연 씨가 자리에 앉았어요. 손이 차가웠어요. 판사가 이혼 성립. 김서연은 박준호에게 위자료 4천만 원 지불. 재산 분할, 공동재산 70% 박준호에게. 서연 씨의 눈이 커졌어요. 그리고 태민 씨는 상간남으로 3천만 원 배상. 태민 오빠가 판사님, 제발이라고 했지만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어요. 종결. 법정이 끝났어요. 서연 씨가 복도에서 주저앉았어요. 다 잃었어. 준호 씨가 지나가며 그녀를 봤어요. 서연아, 이게 내 선택이야. 그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서연 씨가 준호야, 제발. 하지만 그는 가버렸어요. 재판 후 서연 씨는 집을 팔았어요. 재산 분할 때문에. 중개인에게 말했어요. 새 원룸으로 이사 갔어요. 짐을 풀며 울었어요. 준호야,
네가 이렇게 무서울 줄 몰랐어. 태민 오빠에게서 마지막 통화가 왔어요. 서연아, 나 회사 그만뒀어. 소송 때문에. 서연 씨가 오빠, 나도 다 잃었어. 우리 관계가 욕망뿐이었네. 태민 오빠가 미안. 하지만 나도 피해자야. 서연 씨가 전화를 끊었어요. 피해자? 웃기지 마. 회사에서 그녀를 피했어요. 서연 씨, 요즘 왜 그래? 상사가 물었어요. 개인 사정이에요. 그녀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소문이 퍼졌어요. 불륜으로 이혼했대. 서연 씨는 카페를 열기 전 혼자 지내는 날이 많았어요.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타며 창밖을 봤어요. 1년 비밀, 이게 끝이야. 눈물이 흘렀어요. 친구가 찾아왔어요. 서연아, 힘들지? 준호가 너무했어. 서연 씨가, 아니, 내 잘못이야. 준호는 판사였어. 친구가 안아줬어요. 그래도 앞으로 살아야지. 서연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민 오빠는 다른 도시로 갔다는 소식. 새 직장 구했대. 서연 씨가 잘 됐네.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원망했어요. 오빠, 네가 날 버렸어. 카페를 열고 나서야 서연 씨의 삶이 조금씩 안정됐어요. 손님들이 커피 맛있어요. 라고 할 때 웃었어요. 하지만 밤에 혼자 있을 때 재판 장면이 떠올랐어요. 판사님, 제발. 그녀의 목소리가 메아리 쳤어요. 준호 씨의 새 삶 소식을 들었어요. 재혼했대. 서연 씨가 행복해라. 속으로 말했어요. 그녀는 GM에서 땀을 흘렸어요. 강해지자 거울 앞에서 주먹을 쥐었어요. 승연 씨와 데이트할 때 서연아, 내 과거 잊어. 그는 말했어요. 서연 씨가 응, 노력할게. 안겼어요. 하지만 가끔 강변을 걷다 멈췄어요. 준호야, 미안해. 바람에 속삭였어요. 태민 오빠의 유혹, 1년 비밀, 그리고 준호의 복수. 모든 게 그녀를 무너뜨렸어요. 서연 씨는 카페에서 일하며 새 손님을 맞았어요. 어서 오세요. 미소 지었어요. 삶이 계속됐어요. 외로움 속에서 재판의 상처가 아물려면 시간이 필요했어요. 서연 씨의 눈빛이 단단해졌어요. 다시 시작해. 그녀가 커피잔을 들며 중얼거렸어요. 재판 중간에 서연 씨는 병원에 갔어요. 스트레스로 불면증이에요. 의사가 약을 처방했어요. 쉬세요. 서연 씨가 집에서 약을 먹고 누웠어요. 꿈에서 준호 씨가 나왔어요. 서연아, 왜 날 배신했어? 그녀가 깨어나 울었어요. 태민 오빠에게서 돈 요구 메시지가 왔어요. 소송비 나눠줄래? 서연 씨가 오빠, 그만 연락해. 차단했어요. 이기적인 인간. 회사에서 승진 제안을 받았지만 거절했어요. 카페 열 거예요. 상사에게 말했어요. 잘 생각했어. 상사가 웃었어요. 카페 오픈날 친구들이 왔어요. 서연아, 축하해. 꽃을 주었어요. 서연 씨가 고마워. 눈물을 글썽였어요. 손님 첫 번째가 들어왔어요. 아메리카노 주세요. 서연 씨가 커피를 내렸어요. 맛있게 드세요. 미소 지었어요. 밤에 문을 닫고 청소하며 생각했어요. 준호야, 네가 없지만 살아. 별을 보며 속삭였어요. 승연 씨가 데이트 신청했어요. 영화 볼까? 서연 씨가 좋아. 웃었어요. 영화관에서 그의 손을 잡았어요. 서연아, 네가 좋아. 승연 씨가 속삭였어요. 서연 씨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재판 서류를 정리하다 TINNH안을 다시 봤어요. 오빠, 네가 그리워. 그녀가 지웠어요. 끝났어. 서연 씨의 삶이 새로워졌어요. 카페에서 웃음이 늘었어요.
손님, 더 드릴까요? 그녀가 물었어요. 외로움은 남았지만 강해졌어요. 1년 비밀의 끝, 지옥 같은 재판, 그리고 새 시작. 서연 씨의 이야기예요.